네, 안녕하세요. YJ 대체투자 스몰톡 13번째 시간이고요. 오늘은 한국 물류센터 시장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드리도록 할게요. 네, 들어가 보시죠. 네, 첫 번째 페이지고요. 수도권 물류센터 공급 및 임대차 추이라고 해서 요즘에 제가 자주 보고 있는 그 아스케어라는 곳에서 요즘에 자료를 반기별로 물류센터 자료를 좀 좋은 자료를 주시고 계셔가지고 요거 인터넷에 들어가면 다들 보실 수 있으니까 알스케어 자료 보시면 또 세부적인 내용을 알 수 있을 것 같고요. 일단은 현재 보시면은 사실은 뭐 공급 현황도 한번 보시면은 지금 현재 지금 수도권 지역 같은 경우는 동남권, 남부권 여기 쪽이죠. 화성, 평택 이쪽, 그리고 중앙권, 과천 있는 쪽일 텐데 이쪽이랑 서부권이 이제 인천 포함한 인천 있는 지역이고, 그게 서북과 기타권인데 사실 현재 물량은 동남권이 제일 많죠. 동남권이 일시백 37만 평. 동남권 여기가 물류센터 제일 많은 곳이고요. 그 다음이 서부권, 여기 인천이 대규모 물류센터가 엄청 들어와서 공실이 많죠. 예, 여기 인천 쪽이 공실이 매우 많은 상태고요. 그리고 남부권 역시 남부권 이쪽, 그쵸. 예, 그리고 사실은 뭐 중앙권 이쪽은 오히려 위치는 좋아 보이지만 아마 뭐 인허가나 공간이 많지 않아서 중앙권은 많이 못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서울을 끼고서 중앙을 빼고 세부이 제일 많죠. 서울 중심으로 했을 때 남부 지역 이렇게 여기가 물량이 제일 많고요. 네. 신규 공급도 꽤 있죠. 신규 공급도 뭐 계속 있는 상태예요. 계속 많이 있는 상태여서 신규 공급이 뭐 만 단위로 있는 거죠. 동남권이 뭐 1년 동안 4만 평, 40만 평이요. 일시백, 천만, 일시백, 372구나. 죄송해요. 계속 숫자를 헷갈렸네요. 여기가 372만, 207만, 214만, 5만 정도고, 신규로 1년 동안 41만 평, 동남권이 남부권 39만 평, 서부권은 36만 평 정도가 계속 공급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공실률 상태가 안 좋죠. 보시면은 지금 사실은 그동안은 저온 물류가 상태가 진짜 안 좋았어요. 저온 물류가 임대료가 사실은 공사비는 뭐 대충 예를 들어 뭐 1이라는 공사비를 써서 상온 물류를 만들면은 3.5만 원을 평당 받을 수 있는데 한 1.2, 1.3 정도의 공사비를 쓰면 여기는 6.0의 임대료를 받을 수 있다 보니까 숫자상으로는 코스트를 뭐 한 20, 30% 올렸더니 매출이 거의 두 배가 나오면 이건 뭐 약간 탁상은 아니지만 엑셀로 돌렸을 때는 엄청나게 논하는 캐시플로우가 나오는 거죠. 그런데 실제 저온 임차인을 데리고 와야 되는 문제가 있는데 저온 임차인이 뭐 잘 될 것 같았지만 이 정도로 저온에 쓸 수 있는 임차인이 많지는 않았거든요. 근데 어떻게 잘 되겠지라는 마음으로 이쪽을 엄청 많이 만들었어요. 저온으로 신규 물류센터 너무 많이 만들다 보니까 결국은 저온 쪽이 공실이 급증했죠. 그러니까 신규 임차인을 모집을 못했기 때문에 뭐 뺏어서 데리고 오거나 뭐 그런 게 많았고요. 근데 보시면은 이거를 잘 봐야 돼요. 사실은 이게 지금 저온 임대료가 한 6만원, 7만원 이 정도 되죠. 근데 그러면 실제로 두 배네? 그래도 데리고만 오면 되는 거 아니야? 라고 하는데 이게 지금 이 임대료라는 대외적으로 나온 자료들은 그 페이스 렌트라고 해서 표면 임대료 이런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실제 표면 임대료지만 실제적으로는 예를 들어 평당 6만 원에 계약을 했지만 내가 두 달에 한 번씩은 안 내도 돼 라고 하면 사실은 뭐야, 그럼 6개월만 내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거는 사실은 3만 원 평이랑 같은 거잖아요. 근데 이거는 실질인 거고, 하지만 계약상에 어쨌거나 임대료는 6만 원 평이니까 평당 6만 원이고 대신 뭐 두 달에 한 번씩만 내세요로 된 거기 때문에 대외적인 이런 숫자에는 6만 원으로 뜬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페이스 렌트가 아닌 실질 렌트가 중요하긴 한데, 이게 뭐 그리고 국내 오피스 시장이나 이런 데는 어느 정도 데이터가 많이 쌓이고 공개된 부분이 많아서 이런 실질 임대료까지 아마 나오는 자료들이 꽤 있어요. 마켓 리서치 중에서. 근데 아직 물류는 뭐 실질까지 안 나오기 때문에 이런 페이스 렌트로 일단 그대로 뭔가 의사결정을 하면은
큰 위험이 있을 수 있으니 좀 더 실제로 임대차 사례를 보면 뭐 이런 거 6만 원인데 뭐 실제적으로 뭐 인천이나 어디 보면은 뭐 6만 원, 7만 원이지만 뭐 2분의 1, 그러니까 각각 말한 두 달에 한 번씩 렌트 프리를 하기로 했다거나 아니면 뭐 공실률이 60%던가 뭐 이런 상황들이 다 보면은 실질적인 상황을 보고 나서 뭔가를 해야지. 앉아가지고 이런 자료만 보다가 하면은 뭐 투자 의사결정을 하면 뭐 큰 사고가 날 수도 있겠죠. 네. 현재 어쨌거나 이거 좀 쉽지 않은 그런 상태고요. 근데 말씀드릴 거는 그래도 상호는 괜찮았어요. 상호는 튼튼한 그 물량이 있었거든요. 근데 역시 이제 공급이 상온도 뭐 그래도 저온에서 상온으로 아예 고치는 공사도 일어나고 상온 자체도 성장 속도가 우상향이긴 하지만 그래도 또 역시 이 지금 상온이 올라오는 속도를 따라올 수가 없어서 공실이 늘었죠. 그래서 지금 여기도 기존에 9.1도 큰 숫자였지만 16.4라는 이렇게 큰 숫자 7.3%포인트가 오를 수가 없거든요. 이건 정말 무지막지하게 공실이 늘어나는 거예요. 물론 이쪽은 16.4, 이쪽은 무지막지하게 오른 거, 이쪽은 무지막지하게 오른 거고요. 상황이 진짜 아직도 안 좋은 거예요. 그런 상태라고 볼 수 있어요. 네. 다음 페이지 보시면요. 그래서 어떠냐. 사실은 과거 이 플로우를 보면은 저희가 이렇게 지금 착공, 실질 착공과 인허가 하고 나서 한 뭐 1년, 뭐 1.2년 뒤에 준공이 되겠죠. 그럼 미래 물량과 실질 착공 물량들이 둘 다 우상향으로 가고 있었고요. 이제 2022년을 기점으로 급락했어요. 급락을 했기 때문에 향후에는 실제 아예 거의 이제 신규권이 없어서 나중에 뭐 2025년이나 26년에 과공급이 완료가 되면 그때 새로 인허가 내고 하면은 사실 한 2년 정도 걸리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 27, 28년에는 일시적으로 뭐 오히려 지금과 반대인 공급 부족이 올 수도 있을 것 같고, 근데 뭐 그걸 예측해서 미리 또 여기서 시작하시는 분들도 있을 테니까 또 이렇게 쉽게 생각할 수는 없지만 정황상으로는 신규 개발은 한 저거 2년 후, 그러니까 새로 하려면 새로 스타트를 땅 끊으면 그게 준공이 된다 2년 정도 걸리기 때문에 사실은 뭐 그렇다고 해서 과공급이 해소되는 그런 안 좋은 상황에서 신규 개발하기 쉽지 않을 거잖아요. 정황상 어쨌거나 이제 좀 신규 과공급이 완화가 되나 2026년 이 정도쯤에 가면은 완화가 되면서 이제 신규 개발 시작한 것들이 없기 때문에 27년이나 뭐 이쯤에는 일시적으로는 또 공급 부족이 올 수도 있다. 뭐 그런 생각은 들고요. 네. 그리고 또 보시면은 어쨌거나 그래서 이제 지금 향후 지금 물론 지금 공실 터지고 있고 여전히 신규로 들어온 요 정도의 물량만으로도 더 공실이 늘고 있어서 시장이 안 좋지만 어쨌거나 지금 이제 거의 바닥을 향해 가고 있고 바닥을 치고 나서 올라와서 좀 정상이 됐을 때 주위를 둘러보면은 생각보다 그러니까 공급이 부족해서 의외로 또 1, 2년간 일시적으로는 엄청 핫한 시장이 또 다시 올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은 하고 있어요. 근데 지금은 핫한 시장 얘기할 게 아니죠. 지금은 바닥을 향해 가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상태가 매우 안 좋긴 하고요. 그래서 다시 말씀드린 대로 결국은 뭐 지금은 어쨌거나 이 공급을 보시면은 정점을 찍고 내려오지만 이것도 여전히 뭐 예를 들어서 한 적정 공급량이 한 이 정도라고 하면은 이거 더 넣은 것도 이쪽 연도에 소화를 해야 되잖아요. 계속 신규는 없지만 뭐 그러는 시간이 좀 걸리긴 할 거예요. 그래서 그게 다 소화가 돼 가면 그때 이제 시장이 안정화 될 거고요. 지금은 어쨌거나 뭐 진짜 뭐 렌트 프리를 두 달에 한 번 정도 그런 진짜 과한 렌트 프리를 주서라도 임차인님을 모시고자 하는 뭐 그런 어려운 시장이긴 합니다. 그래서 뭐 어려운 만큼 어떻게 보면 이런 상황에서 디스카운트 된 자산들이나 이런 것도 들어가면은 그게 나중에 이제 뭐 업사이드에 뭔가 씨앗이 될 수도 있겠지만 한국적인 정서에서 그게 어렵잖아요. 지금 뭐 개차반인 상황에서 하지만 저는 반등할 걸 기대합니다라고 해서 남들을 설득하는 게 어렵긴 해요. 그래서 뭐 기관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그래서 또 어떻게 보면 회복이 또 늦을 수가 있는 것 같고요. 제가 지금은 제 생각에는 현재가 뭐 2025년 초죠. 지금이 최악인데 뭐 제가 더 최악으로 가진 않을 것 같고 이 최악이 이제 회복이 되면서 이제 노말까지 가는 과정이 그래도 한 2년 이상 걸릴 거고 이때까지는 계속 물류센터 좋아지고는 있지만 지금 나빠 뭐 이런 계속 시장은 나빠의 그런 상황이 아직 한 뭐 2년 정도는 더 유지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내용 여기까지고요. 또 다음에 또 새로운 내용 있으면 그걸로 말씀드릴 테니까 그때 뵙도록 해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안녕.